자, 공주로 계룡시로 가볼게요. 계룡시. 자, 계룡시는요, 뭐가 있습니까? 네, 계룡시는 6번이 있죠? 네. 자, 각군, 공군, 육군, 해군본부가 전부 다 계룡시에 있습니다. 네. 이 별들만 발에 치는 게 다 별이에요. 여기서는 함부로 깨갱하면 안 된다 하고도 말을 하죠. 자, 계룡시는요, 대전하고 가깝고요. 물론 대전에서 계룡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도 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계룡이라는 도시는요, 너무 작아가지고 좀 군부대 사람들하고 좀 겹치는 게 너무 좀 꺼려진다 라고 하면요, 대전 가서 산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지도를 이렇게 볼게요. 자, 계룡시라는 지역은 이렇게 작고 대전에 붙어 있죠. 엄청난 군인들이 밀접해 있습니다. 자, 계룡대 실도시개발구역 이런 데가 있고요. 여기가 쭉쭉쭉쭉 확대를 해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X. 계룡대 실 리슈빌 아파트, 그리고 계룡대 실 4블럭 이렇게 해서 할라 비발디 23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죠. 자, 그리고 규제를 보더라도 인근에 여기까지 전부 다 대전이잖아요. 대전은 규제로 묶여있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반면에 계룡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계룡대 실 21 보면요, 21년 11월에 입주를 했죠. 금액대가 2억 3천,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세가 얼마입니까? 전세가 1억 6천, 갭이 6천 정도입니다. 자, 계룡 할라 비발디 더 센트럴 같은 경우도 뭐 이래요. 23년 3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자, 신성 미소지움 2차 2005년에 지어졌는데요. 뭐 3억 7,900 이렇게 하죠. 35평이. 전세가 볼까요? 전세가 자, 2억 5천 정도로 갭이 1억 정도 이렇게 하고요. 3억 5천 정도죠. 그 다음에 주공단지 2002년 7월에 지어졌고 가장 예매한 연식이 21년 차랬어요. 제가 20년 초반생들은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한 1억 7천, 갭이 7,500 정도 됩니다. 자, 뭐 계룡 이편한 세상, 계룡에도 이편한 세상이 있는 거죠. 브랜드 아파트. 자, 계룡역 바로 앞에 있고요. 자, 전세가 어떻습니까? 갭이 2억 2,500, 이것도 그렇고, 갭이 9,500 정도 있고요. 2007년에 지어졌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근데 계룡이라 해서 금액대 싼 게 아니죠.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세종시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지도에서 부동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할라 비발디 센트럴 분양권이 거래 중이고요. 보세요. P가 얼마 붙었나? 평수가 24평부터 33평까지 있는데, 자, 33평 볼까요? 매물이 없죠? 24평 볼까요? 자, P가 1층이 5,500 붙었어요. 그 다음에 3억 1,000 됐죠? P가 9,000 붙었습니다.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5평이 3억이라 가정을 했을 때, 뭐 여기서 면적이 신성 미소지움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2억 2천부터요. 자, 2억 5천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05년에 지어진 2억 5천인데, 자, 23년 3월에 입주할 아파트가 3억이다. 24평 3억이다. 라고 하면요. 거의 몇 년 차이 나죠? 이거는 2007년이고요. 신성 미소지움은 2007년이고, 2005년이고, 2023년. 18년 차이 아니겠습니까? 18년 차이 나는데 매매가가 5천 차이 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가요? 합리적?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편의 세상이 918세대고요. 2007년에 지어졌죠. 거의 한 16년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차이가 나는데요. 32평이 매매가가 이렇습니다. 3억 5천부터 4억까지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금액대를 보면은 이게 좀 망설여지는데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8월달에 입주하는 계룡 프루지오 더 펄스트 보세요. 매매가 볼게요. 24평 어때요? 자, 1층이 2억 7천이죠. 2억 7천부터 3억 6,900까지 나와 있어요. 요게 프루지오니까요. 좀 더 가격대가 좀 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요. 그래도 매수를 한다면은 할라 비발디 더 센트럴이 나을 것 같아요. 자,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괜찮아요. 브랜드고 괜찮긴 한데
일단 22년 8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분양권 투자로서는 약간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조금 보유하면요, 네, 팔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2년, 전세 세입자 드리고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이요, 이제 하락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대전이요. 대전은 23년도에 엄청난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23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대전은요, 대전.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올해 입주 물량이 9,599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매수 심리가 23년에 잠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때 어디 쪽 사느냐? 어디 쪽으로 살까요? 그냥 도안 신도시. 네. 돈이 있으면 도안에 사야죠. 네. 아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뭐 또는 뭐 이용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관평동 구축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곳에 뭐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대전도 세종의 그 입주장이 끝났기 때문에요. 네. 세종의 입주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벌써? 다만 세종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타이밍, 세종과 대전의 타이밍 적절하게 섞어서 대전은 내년에 매수, 세종은 올해 매수를 한다면 전 좀 괜찮게, 단기적으로 괜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온리 에코님께서 국내 부동산 열기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국내 부동산 열기로 건설업이 부흥하는 겁니다. 건설업이 이런 설계, 특히 설계 기술력이 대한민국 으뜸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저기 어디에요? 중동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저기 버즈아할 있죠? 버즈아할 맞나요? 네? 버즈 칼리파인가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네. 요거 있잖아요. 요 호텔에 있는 거, 이 건물. 네. 두바이 뭐 칼리파 뭐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설계의 기술, 시공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네. 즉 시공을 하다 보니까요, 도면을 계속 고치고 하다 보면은 설계가 대빵이 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HDC 그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신뢰성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설업이요, 결국은 국제 무대. 자, 우리나라가 중동에도 플랜트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DDDH 오프닝에서 반포 매수 타임이 언제로 보시나요? 일단 대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반포 어디로 볼까요? 반포 자이. 자, 반포 자이를 한번 볼까요? 35평 25평 있죠? 25평이 27억이고요 평당 1억 조금 넘어갑니다. 전체 기간은 이러고요. 자, 2013년 이거 너무 저렴했어요. 8억 6천. 이때는 뭐 미쳤다, 아파트 값이 어떻게 10억이 될 수 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갭이요 얼마입니까? 2억이 들어가요. 네. 충분히 연봉 5천이면 대출 충분히 1억 받고 뭐 조금 대출 뭐 집에서 약간 좀 보탬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들어가신 분들 2013년도 들어가신 분들 꽤 있어요. 네. 2억 2천에 들어가가지고요, 8억 4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7억까지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매수 타이밍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수 타이밍? 자, 끝이 없이 올라가는데요. 자, 뭐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폭락이 분들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때부터 거래량이 있습니까? 네? 이때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때 뭐 입주할 때니까 이 거래량이 적어요. 적은 거래량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거래량이 적어요. 한 건. 네? 자, 그런데 지금 DDDH님께서 언제 타이밍을 볼까 하시잖아요. 자, 타이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DDDH님, 기도하세요. 제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매물 쌓이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요. 기도하셔야 돼요. 양도세 규제 완화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집값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기존 매물 쌓여가지고 금매물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저기 누구죠? 안철수 후보한테 러브콜을 했죠. 디지털 플랫폼 국가인가요? 그걸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단일화를 해야지만 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일화하지 않고는요, 그건 약간 좀 불안합니다. 네, 불안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단일화 하면은 그냥 3월 9일 대선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예요. 그냥 가뿐하게.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끝. 한 표로도 아쉽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 1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유권자로 했을 때 400만 표가 갖고 있고, 그 중에 70%가 뭐 투표에 나온다고 하면요, 280만 표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 안철수 후보를 좀 싫어하잖아요. 공개적 까고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요, 역대급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그 기회를 찾아 먹으려면요,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반포자의 기회 옵니다. 네, 무조건 기회가 와요. 여러분, 기회가 안 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저기 한번 볼까요? 대치음마 30평 볼까요? 자, 22억 8천 나왔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24억 25억까지 나왔는데요, 22억 8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4월 초에 입주가 된대요. 이런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네,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요,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소진되다가 재건축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건축? 제가 뭐죠? 안전진단? 없애버리고 만 30년 넘으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고, 예,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초안 없애버리고요. 용적률 높여주고, 그리고 높여줘야지, 제대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또 30년, 40년 뒤에 그때는요, 재건축을 할 필요 없고 리모델링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 뼈대만 고쳐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회가 옵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요, 기다리셔야 돼요.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음마아파트 사자 말자, 예? 사자 말자 바로 조합원이 되었고, 추진위가 조합이 되고, 조합이 바로 사업시행인가 받고, 바로 일사천리 관처받고 바로 이주 진행하고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지는데 3, 4년 걸린다 쳐봐요. 완전 대박 되잖아요. 대박. 예? 자, 이지혜님께서 이 땡땡 되면 집값 더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부동산이 붕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지혜님께서 집이 두 채 갖고 있다. 근데 한 채는 실거주하고 한 채를 만약에 임차로 돌린다, 임대차로. 네? 그러면 자칫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자, DDDH님께서 윤희되면 양도세 조정될까요? 양도세 조정은 2024년 이후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뭘 할까요? 전국에 있는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없애버릴 거예요. 아마 그것도 법으로 돼 있어서 없애지는 못하겠는데 시행령을 아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재건축이 괜찮은데,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전매 제한,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그 입주권이 엄청나게 거래가 된다고요. 거래가 많아지면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는요, 점차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특히 꼬마 빌딩, 상가, 그리고 대형 빌딩들 가격 떨어집니다. 네, 가격 떨어져요. 자,